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 이후가 오히려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70대인데도 누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누구는 외롭고 초라하게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행복한 70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미리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삶을 즐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인간관계, 자립, 사고방식, 인생태도 등 70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몸이 늙는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며 사느냐,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리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건강과 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고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대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면 삶의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면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벌써 60대야, 이제 70대가 다 됐네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 실제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70대가 되어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더 지루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젊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도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80대에도 여행을 다니고 90대에도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과 활력입니다. 숫자로 나이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고 기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평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훨씬 젊어 보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과 감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70대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자립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노후에 돈 걱정이 없으려면 미리 저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실속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걱정 없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자립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립심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립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생활을 정리하며 삶을 계획할 줄 압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립심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거나 스스로 요리를 해 먹거나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훨씬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불안해하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자립하는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립적인 삶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살 때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원하는 곳을 여행하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한 70대의 비결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삶의 결정권을 빼앗기고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립적인 태도가 행복한 70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꼭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으로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꾸준히 교류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줄이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는 노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도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면 세상의 변화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꼭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 대신 저들은 저들만의 방식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자신의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는 작은 습관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그때 해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여행, 공부, 운동 등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습관이 노후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을 즐기려면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70대를 위한 마음가짐과 준비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배움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70대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지금보다 더 빛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근육 운동,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더욱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10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인생 후반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근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몸으로 바로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근육 운동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은 유지돼도 팔이나 등,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써야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입원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생활이어도 특정 부위의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유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답하는 착한 조직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한 뒤 근육이 급격히 줄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보다 근육이 먼저 무너지면 관절도 금방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근육이 없다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평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어르신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이후에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거나 다시 걷기 어려워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그 핵심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의 시작은 근육입니다. 예전엔 발이 잘 안 꼬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과 균형 감각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고 서 있는 동작도 사실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은 쓰지 않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균형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같이 키워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뇌와 근육의 연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넘어지기 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그 균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몸이 중심을 잡고 중심이 잡혀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만 챙기시곤 합니다.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너지면 뼈는 쉽게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넘어졌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가고 뼈 밀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결국 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뼈 위에 단단한 근육이 있을 때 건강한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한쪽만 챙기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정체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도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잘 퍼져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은 몸 안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무리하지 않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은 피를 밀어주고 피는 산소를 데려와 몸을 깨워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작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면 혈당 관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역시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단, 무거운 운동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약에만 의존하던 몸이 점차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한 강도로 오래 걷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과 대사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몸속 지방도 함께 연소되고 체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고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는 근육에 의해 유지되며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몸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줘야 대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팔, 다리,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를 깨우는 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 창고도 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단만 조절해서는 혈당을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쓰는 습관입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서라도 근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져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양입니다. 근육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깁니다. 체중은 줄이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고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식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걷기보다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동작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보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한 변화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구성,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고민이라면 먼저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세요. 당뇨나 체중 때문에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식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적게 먹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먹는 걸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선 꼭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혈당 관리는 운동이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도 함께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나 균형 잡는 활동을 할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 중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개운한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덜 활동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뇌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더 쉬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는 습관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손을 쓰고 다리를 쓰고 균형을 잡는 동작들이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는 장기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동작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뇌혈류가 잘 돌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도 함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빨리 퇴화되지만 쓰면 쓸수록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말하는 속도, 반응 속도도 더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뇌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은 꼭 권장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운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을 함께 움직여야 뇌가 더 오래 살아납니다. 인지 저하를 막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써야 늙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함께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말할 일이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근육 자극이 내 마음까지 달래주는 경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울감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면 감정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먼저 몸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근육을 자극해줘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더 가벼워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20분이 한개월 후, 1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더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이 쌓이면 건강도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쓰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복부, 등 근육은 따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20분 후에 5분 동안 팔 들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운동은 몸의 틀을 지켜줍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체력이 늘지 않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력 운동을 섞으면 재미도 생기고 운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무리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로 몸을 데우고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짧아도 방식만 잘 조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채워줍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내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달라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정직해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시간,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꼭 응답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근육 운동,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내 몸의 무게만 이용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딱 10분만 움직이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도, 체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도,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근육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운동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그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너무 빨라. 이젠 늙었지 뭐. 그래서인지 나이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다는 게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시기다. 예전보다 내 삶이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만큼 마음에도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운지 6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후회나 조급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 덕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걸어온 인생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안에 단단한 힘이 생긴 거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경험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지금이 오히려 더 값지고 멋진 시기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더 진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고 마음이 조급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뭔가 놓칠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늘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조급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생기는 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 걸음에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더 깊이 느끼고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줄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죠. 이런 여유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가 더 따뜻하고 시선도 넓어집니다. 나만 보던 눈이 이제는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주변까지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여유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걸 쫓습니다. 돈, 성공, 명예, 인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평범한 하루, 건강한 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편한 신발 한 켤레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소중함은 결국 아주 작은 데에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문자 하나.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니 불필요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가볍고 인생이 더 단정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에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잠도 잘 못 자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걸 겪어봤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과 중심이 생기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단단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로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전엔 누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서운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꼭 맞지 않아도 뾰족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전보다 덜 싸우고 덜 상처받는 것도 이런 여유 덕분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대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해와 배려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쌓이는 보석 같은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생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땐 내 감정조차도 낯설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욱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고 덮는 게 아니라 차분히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고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얻는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쁠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억누르기보다 내 감정과 함께 걷는 연습이 된 거죠. 이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알려준 지혜입니다. 감정과 잘 지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관계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넓은 인맥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큰 축복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며 미루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형제자매, 손주와의 대화 한마디도 더 귀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예전엔 말 안 하던 것도 이제는 먼저 꺼내보게 되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자주 웃어주는 것도 내가 나이 들며 배운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해질수록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 수는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만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죠. 처음엔 그런 변화가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친구가 남지는 않지만 진짜 친구는 꼭 남는다는 걸요. 말 자주 안 해도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가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친구의 수보다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잘 보이려고 했던 관계,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더 좋습니다. 웃고 울던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적지만 깊은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젊을 땐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 할까?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못 입던 옷도 지금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에야 가능한 용기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실패도 경험이고 추억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처음 보는 걸 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어릴 적 꿈,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고 조급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반응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전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시도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배움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돈 벌고 가족 챙기고 늘 시간이 없었죠.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던 것들이 많았지만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시간도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쓰기, 수채화, 요리, 사진, 외국어까지 뭐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재미있고 몰입되는 시간이 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젊을 땐 성과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주는 행복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채워가는 기쁨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즐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많이 봅니다. 머리 모양, 피부 상태,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몸매가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마음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남과 비교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는 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따뜻함과 깊이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에서 여유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면 자책부터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잘못했을 땐 반성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자책이 사라지니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많아지고 실수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순간 인생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품을 줄 아는 내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벌써 성공했대. 누구는 어디에 집 샀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걸음을 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라는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그건 내 인생과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각자 다른 속도가 있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으니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를 먹으며 비로소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뭔가 더 큰 걸 바라봤습니다. 성공, 돈, 미래 늘 목표만을 향해 달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은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창밖에 나무에 새가 앉아 노래할 때,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안아줄 때, 그런 순간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지금은 하루를 밝히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창문 너머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바쁘게 살기보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소한 기쁨이 쌓여서 하루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중요했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진하게, 더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도, 밥 한 끼도, 산책 하나도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인생 속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느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단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일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사는 맛이 더 깊어집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 경험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요. 젊을 땐 그런 맛들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맛에도 깊이 느끼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은 더 소중하게, 슬픈 일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오면 크게 웃고 아픔이 와도 조용히 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여러 감정을 한 번씩 다 겪어본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단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삶에 무게가 있어도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는 맛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주름처럼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생은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고 싶은 걸 더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게 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진한 시간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모이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부모님, 친구,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